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더라고요. 댓글로 우리 엄마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다행히 안 당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손자가 울면서 전화해서 할머니, 나 큰일 났어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그리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노리는 악질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친손자인 줄 알고 3천만 원을 보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과연 가족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도 오늘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구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72세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특히 큰아들의 아들, 즉 첫째 손자 민준이를 무척 아끼세요. 민준이는 대학교 4학년 착하고 효성이 좋아서 할머니 자랑이었죠. 지난달 목요일 오후 4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계셨어요.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나 민준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민준이와 똑같았어요. 민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 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 민준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할머니, 저 차 사고 냈어요.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많이 다쳤대요. 뭐? 차 사고? 민준아, 너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괜찮은데 할머니,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까지 해야 한대요. 아이고, 그럼 보험 처리는? 그게 제가 면허 정지 상태였어요. 음주운전으로 할머니께 말씀 못 드렸는데 할머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착한 손자가 이런 일을. 할머니,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합의를 안 하면 저 감옥에 가요. 상대방이 3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해요. 3천만 원? 그런 큰 돈을. 할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저 죽어요. 할머니만 도와주세요. 민준아,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알면 저 죽여버릴 거예요. 할머니만 믿고 있어요. 제발요. 목소리가 정말 민준이 같았어요. 울음소리까지 똑같았죠. 할머니, 지금 변호사 선생님이 와 계세요. 합의서 작성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송금하시면 된대요.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이런 큰 돈 보내면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에 못 보내고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내야 해요. 그리고 용돈은 집 계약금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여러 개의 빨간불이 켜졌어야 해요. 첫째,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효자 손자가 그럴까요? 둘째, 부모에게 절대 알리면 안 된다는 강요. 셋째, 송금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목소리가 정말 민준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100% 민준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과연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손자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요. 어르신 2천만 원을 송금하시는 거예요? 용도가 뭔가요? 집 계약금이에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가족 사칭 사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제 손자 목소리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할머니는 화까지 내셨어요. 손자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2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뭔 일이야?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해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1천만 원을 더? 민준아, 할머니,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더 보내주시면 끝나요. 이때 할머니 마음에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돈을 연달아 요구할까? 민준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지? 경찰서요. 서부 경찰서요. 너희 아빠 전화번호 말해봐. 할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빨리 송금해 주세요.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휴대폰에 있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있어요. 왜요? 너 차 사고 안 냈지? 차 사고요? 할머니, 저 차도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사기당했다는 걸. 다행히 할머니가 확인 전화를 걸어서 2천만 원에서 피해가 멈췄어요. 하지만 만약 그 확인 전화를 안 걸었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계속 요구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기에 5천만 원, 1억 원까지 잃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목소리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SNS에서 가족들의 음성을 수집해서 AI로 복제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동영상,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3분 정도의 음성만 있으면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억양, 말투, 웃음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죠. 가족 사칭 사기의 특징. 하나, 감정적 조작, 울음, 절망, 급한 상황 연출. 둘, 비밀 요구.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셋, 복잡한 이유, 면허 정지, 회사 문제, 투자 실패 등. 넷, 단계적 요구. 처음엔 적은 금액, 그 다음 추가 요구. 5시간 압박. 지금 당장 30분 안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 암호 시스템이에요. 1단계, 가족들과 미리 비밀 질문을 정해둡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어렸을 때 내 별명이 뭐였지? 작년 생일 선물로 뭐 받았니? 2단계,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반드시 암호 질문을 합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확인차 물어볼게. 우리 가족만 아는 거. 3단계, 대답을 못하거나 이상하면 바로 직접 확인 전화를 겁니다. 긴급 상황 전화가 올 때. 감정 진정.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구체적 질문. 지금 정확히 어디 있어? 가족 암호 미리 정한 비밀 질문하기. 확인 전화. 다른 번호로 본인에게 직접 전화. 시간 벌기. 10분만 기다려. 지금 갈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에 휩쓸려 즉시 송금.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 수용. 복잡한 송금 방법 그대로 따르기.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한다고 하면 화내지 말고 감사해 하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하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 급하다고 해도 10분은 기다리세요. 가족 사칭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배신감이에요. 가족 목소리도 구별 못하다니 하시면서 자책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 사랑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꼭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혹시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연락할 거야? 우리 가족만의 비밀 암호를 정해두자. 이런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특히 젊은 가족들에게 요청하세요. SNS에 음성이 담긴 영상 올릴 때 조심하기. 가족 사진이나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설정하기. 할머니, 할아버지께 미리 암호 알려드리기. 가족 사칭 사기 예방 5원칙. 아무리 급해도 가족 암호로 확인.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 100% 사기. 큰돈 송금 전 반드시 직접 통화. 은행 직원 의심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가족들과 미리 대응책 상의하기. 다음 주에는 대출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특별 대출 해드려요. 이자도 거의 없고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증한 대출 사기의 실체와 진짜 정부 정책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함께 완벽한 대비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행히 2천만 원에서 피해가 멈췄지만
더 큰 피해를 당할 뻔했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비밀 암호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꼭 나누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 함께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